마이 넘버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번호처럼 개인별로 12자리 번호가 나오는데 요것도 구청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 집으로 도착이 될 거예요. 2주 걸려서 이제 집에 오게 될 텐데 요게 있으면 생활할 때 조금 더 편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일본인들도 뭐 나의 소득 상황이나 이런 거를 다 들키기 때문에 난 안 만들겠다 막 그러는데 외국인들은 지금 가면 의무적으로 막 만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만들어 두시는 게 낫고요. 신분증으로 대부분 이제 겸용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통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아까몬카이 같은 경우는 애초에 통장 여러분들 못 만들어요 하고서 안내문이 다 나갔죠. 6개월 동안 못 만듭니다. 안내문이 다 나갔는데 우체국 통장만 만들 수가 있어요. 우체국 통장은 해외에서 엄마가 나한테 돈을 못 보내요. 우체국 통장은 해외에서 송금을 못 받아요. 그리고 우체국 통장에서도 해외로 송금도 못 해요. 그 우체국 통장은 수수료도 조금씩 받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요거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은 이 통장밖에 못 만들어요.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돈을 현지에서 내가 통장을 만들어도 보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 이름으로 카드를 하나씩 신용카드 말고 인출이 가능한 이제 하나은행, 뭐 국민은행이면 부모님의 주거래 은행에서 물어보시면 돼요. 그 인출할 때 수수료 할인이 되나요? 이런 거 좀 물어보시고 하면 되는데 대부분 하나은행 비바체크 카드를 많이 사용들 해요. 근데 통장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우체국 통장을 6개월 동안에는 만드는 거고 그리고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휴대폰을 만들려면 비자가 2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 2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전문학교 아예 전문학교 진학하신 분 이외에는. 그래서 한국에서 유심이나 포켓 와이파이를 렌트해 갖고 가시는 거예요. 교통 정기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 아까 재료카드의 집 주소 뒤에 있다 그랬죠. 거기서부터 내가 다니는 학교까지만 해당이 되는데 이게 해당되는 학교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입학하는 학교 중에 학교 법인만 돼요. 오사카는 메릭 관서웨어 전문학교 정도이고 도쿄는 아카몬카이, KCP, 아시아 아프리카, CBC, 동경외전, 뭐 메로스 정도예요. 그 외의 학교들은 다 정기권 할인 혜택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전문학교로 진학을 한다든가 대학교로 진학을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만 그 한 달 정기권 끊었을 때 얼마 할인, 노선에 따라서는 50%까지 할인이 되는데 사철이 많기 때문에 국철보다 30% 정도가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자전거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교통수단이에요. 일본은 노선버스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노선버스가 아주 많죠. 근데 노선버스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다 전철을 이용을 하는데 우리 집이 초 역세권이에요. 그러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대부분 전철역에서 10분, 도보 10분 막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살면 자 걸어서 내가 두정거장을 가려고 10분을 걸어서 전철을 타서 두정거장 내려서 또 목적지까지 10분을 걸어간다. 그거보다 자전거로 가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대부분 자전거를 이용을 해요. 저도 자전거를 못 탔었는데 일본 가서 자전거를 배웠는데 아주 중요한 교통수단인데 자전거 방범 등록을 해야 돼요. 사면 그 자리에서 구매한 데 자전거 포에서 500~600엔 정도 내고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 번호를 발행을 해요. 그래서 내가 자전거를 분실했는데 어떤 놈이 그걸 타고 가다가 걸렸어요. 불신검문을 됐어요. 그 번호로 검색해 봤는데 이 사람 자전거가 아니에요. 잡혀가는 거예요. 친구 자전거도 그래서 빌려 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자전거도 빌려주는 게 아니고. 근데 다들 이렇게 방범 등록을 반드시 해야 돼요. 어학교 가시면 어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어학교 방범 등록까지 다 이제 학교 시일까지 다 붙여서 다니게 될 거예요. 근데 자전거는 아무데나 세워놓으면 가져가죠. 견인하죠. 견인하면 아주 멀리 가져가요. 그러면 전철 타고 한 30분 가서 그 자전거를 벌금을 내고 그걸 전철 30분이면 그걸 타고 우리 집에 오려면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럼 버려요. 다시 사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분실하지 않게 아무데나 세워놓으면 안 되고요. 자전거 없어졌어요. 바닥에 붙여놔요. 우리 주차 위반해갖고 당신 차 견인 조치했습니다. 바닥에 붙여놓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바닥에 붙여놓은 게 없어요. 누가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는 아무데나 세워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방범 등록도 반드시 해야 되고, 남의 거 절대 타면 안 되고, 누군가 뒤에 태워서도 안 되고, 혼자만 타야 돼요. 그리고 자전거 사고가 제일 많기 때문에 항상 자전거는 주의해서 타도록 하시고요. 휴대폰 보면서 자전거 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고가 제일 많기 때문에. 일본에서 운전면허 받을 경우에 현지에 미리 여기서 준비를 해갖고 가야 되는 서류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다시 메일로 좀 정리를 해갖고 또 보내드릴 텐데, 비자가 있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운전면허는 관광객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비자가 있는 사람은 다시 현지에서 면허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런 준비해야 돼서 한국에서 준비해 가야 될 서류들이 있으니까 요거를 미리 준비해 갖고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여권 분실하면 큰일 나죠. 재료카드 분실한 것보다 더 큰일이죠. 각 지역별로 대한민국 영사부가 있어요. 도쿄에는 총 영사부가 있고, 오사카 영사부, 후쿠오카 영사부, 나고야 영사부, 큰 지역에는 다 대한민국 영사부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빨리 여권은 재발급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일단 분실하면 무조건 도난신고 증명서, 뭐 소실 증명서, 이거는 경찰서에서 가서 받는 거예요. 경찰서에 일단 신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어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무조건 어학교에 먼저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학교에 보고를 해서 나 이거 분실했어요. 학교에서 빨리빨리 처리를 도와줄 거예요. 그러니까 구비해야 되는 서류들, 요거는 이제 자, 소요기간 4주로 나오잖아요. 4주 동안 나는 한국에 급한 일이 있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요. 여권이 없으니까, 신분증이 없으니까. 그럼 분실하면 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절대 분실하지 않게 해주시고, 자, 여권을 분실하면 비자도 사라졌잖아요. 다시 다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여권은 분실하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그리고 자, 일본에서 비자가 있는 동안에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공항에서. 왜냐하면 나는 재료 카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첫날은 입국 심사에 오래 걸리지만,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한국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때는 일본인 줄에 서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재입국일 때는. 그래서 일본인이랑 똑같이 취급을 받아서 빨리빨리 들어요. 관광객 줄에 안 섰고. 근데 그때 중간에 한번 나올 때 재입국 나는 잠깐 나가는 거예요. 다시 들어올 거예요. 일시 귀국이에요. 그걸 알려주고 나와야 돼요. 근데 공항에서 제가 일본에서 이제 반대로 일본에서 한국을 나가는 거니까 출국 신고죠. 출국 신고를 할 때 거기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완전히 귀국하는 겁니까? 근데 나 아무것도 모르고 맞아요. 그럼 재료카드 보여달라고. 보여달라니까 그냥 줘요. 구멍 뚫으면 내 비자는 만료예요. 거기서 완전 귀국이냐 물어봤는데 난 못 알아듣고 네네네네. 요걸 안 내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건 어딨냐면 일본 공항에 있어요. 공항에서 나 재입국할 거라고. 다시 들어올 겁니다. 라는 거를 써서 제출하고 나와야, 그래야 비자가 만료가 안 되고, 재료카드 보여달라고 했을 때 나 일시귀국이에요 라고 꼭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비자 만료되지 않게. 유학비자인 분들은 학교에다가 나 잠깐 한국 나갔다 올 거예요. 보고해야 돼요. 보고하고 나오셔야 돼요. 갑자기 누가 사라졌다 학교로 안 온다면 또 큰일 나니까 반드시 학교에다가 사전에 보고를 해주세요.